네, 여러분 다시 인사드립니다. 애솔입니다. 내일은 크래프톤이 상장한다는 거 아시죠? 청약에 참여한 분들도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실 것 같아요. 상장 당일에 매수 타이밍 노려보실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또 카카오뱅크의 성과를 보고 카뱅 효과를 누리려나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선 최종 배정 현황 체크하고요. 내일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들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은 우리 사주 청약률이 20.3%에 불과했어요. 미달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죠. 그래서 직원들마저 버린 주식을 도대체 누가 줍냐 뭐 이런 말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대형 IPO들과 비교해서 청약률만 따져보시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청약률이거든요. SD 바이오센서가 12.73%였고요. 그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네요. SD 바이오센서 때는 사실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기는 했는데 1년 뒤의 상황은 사실 지금보다 좋다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으니까. 그런데 크래프톤은요. 현재 고평가 논란을 조금 잠재워 주려면 직원들이 미래 전망을 밝게 봐주고 우리 사주 청약에도 적극 참여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많이 아쉬움을 남기는 합니다. 네, 아무튼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기관의 최종 의무 보유 확약 비율 굉장히 궁금했는데 44.91%까지 증가하기는 했더라고요. 근데 증가율이 엄청 높은 편은 아닙니다, 사실. 자, 그래서 최종 확약 비율 다른 IPO와 비교해서 보시면 카카오뱅크보다는 10% 이상 낮은 수준이고요. SD 바이오센서보다는 높은 수준이에요. 간신히 SD 바이오센서를 제치는 느낌이네요. 네, 우리는 기관 유형별로 또 배정 현황과 확약 현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과연 외국 기관들에게 특혜는 없었는지. 네, 이렇게 신청 수량 대비해서 배정받은 수량이 비율로 어느 정도 되는지부터 살펴볼 거예요. 계산해서 비율만 적어놨고요. 보시면 3개월 확약을 신청한 연기금의 배정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기금은 장기 투자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다 싶기는 하네요. 운용사 6개월, 3개월 비중이 그나마 높은 편이고요. 조금 이상한 건 기타를 보시면 도대체 무슨 기준에 따라서 배정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15일 확약을 신청한 기관한테 배정된 비율이 2.14%나 되고요. 1개월, 3개월, 6개월보다 오히려 15일이 훨씬 높습니다. 아마 뭔가 유대 관계가 있는 기관한테 특혜를 준 게 아닌가 그냥 제 예측이에요. 네, 아무튼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현황은 이렇고요. 외국 기관 투자자 배정 현황을 보시면 거래 실적이 기존에 없었던 기관은 의무 보유 확약을 한 건도 신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배정받은 수량도 하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기존에 거래가 있었던 기관들에게만 배정을 했어요. 그런데 보시죠. 어이없게도 미확약에 배정된 수량이 274만 주가 넘습니다. 뭔가 벌써 냄새가 나는데 이 신청 수량 대비 배정 비율을 따져서 보시면 1개월 확약을 신청한 기관 신청 수량 대비 20%에 해당하는 수량을 배정받았어요. 미확약 외국 기관도 4.67%나 배정을 받았습니다. 앞에서 국내 기관 투자자 중에 가장 배정 비율이 높았던 연기금 2.42%였잖아요. 아주 몇 배를 뛰어넘는 수준을 준 거죠. 네, 그래서 신청 수량 대비 배정 비율로만 순위를 매겨보면 1위는 1개월 확약을 신청한 외국 기관 투자자, 거래 실적이 있었던 20% 정말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었어요. 그리고 2위는 미확약 외국 기관 투자자였고요. 그러니까 외국 기관 투자자들만 신난 거죠. 그리고 3위는 3개월 확약 신청한 국내 연기금 순서였습니다. 자, 여러분.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많은데요. 다 제치고 미확약 외국 기관 투자자의 배정 비율 훨씬 높았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꿀 수는 없어도 계속 문제 제기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넘어가서 종합적으로 배정 현황을 보세요.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총 9억 5,200만 주 정도를 신청했고요. 외국 기관 투자자들은 총 2억 500만 주 정도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보라색으로 색칠된 배정된 총 수량을 보시죠. 국내 기관 투자자들보다 오히려 외국 기관 투자자의 총 배정 수량이 더 많습니다. 여기서 끝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리고 국내 기관들은 배정받은 총 수량에서 확약 비율이 82.3%나 되는데요. 외국 기관 투자자들은 20%밖에 안 됩니다.
이모냥으로 배정을 해줬네요. 게다가 어제 HK 이노엔을 볼 때는 그래도 6개월 확약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요. 여기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1개월째에 접어들면 추가로 시장에 풀리게 되는 물량이 96만 주가 넘어요. 이런 부분들도 알고 계셔야겠네요. 자, 근데 요게 떠올랐어요. 주건사가 해외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을 할 때 물량의 약 90%가 장기 투자자와 해외 연기금에 집중되도록 할 예정이다. 그래서 상장일에 풀리는 수량이 좀 줄어들도록 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아마 수혜측 경쟁률도 낮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도 실망스러운 수준이고 하니까 이런 대응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내뱉은 말이니까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된 건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죠. 앞에서 해외 기관 투자자는 거의 다 미확약에 배정이 됐는데요. 과연 이 미확약한 기관들 중에서 장기 성향인 기관과 해외 연기금이 있을지 우리는 상장일 외국인 수급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엄청나게 팔아 제낀다면 미래에셋은 거짓말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 그냥 글로 정리해 본 거니까 한번 쭉 훑어봐 주시고요. 최종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적용해서 상장 직후의 유통 가능 주식 수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41.47%에 해당하는 물량, 바로 상장 직후 유통이 가능했는데요. 기존 주주들의 비율이 27.31%나 된다는 것도 위험 요소기는 합니다. 자, 확약 비율 적용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유통 가능 주식 수 줄어들었고요. 일반 청약자들의 물량은 우리 사주 미달분이 더해지면서 오히려 좀 늘어났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상장일 유통 가능한 주식 수는 1909만 3,426주고요. 비율로는 39.05%에 해당합니다. 비율이 많이 줄어들지 못했죠. 기관 확약 비율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데다가 일반 청약자의 물량이 오히려 늘어났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금액으로 계산하면 9조 5,085억 원 정도가 됩니다. 다른 대형 IPO와 비교해 볼게요. 비교가 의미 없는 수준이죠. 카카오뱅크 때도 그랬고요. 근데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이 비율로만 따져봤을 때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 사실 객관적인 수치들은 좋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 한번 하고 가면 우리 사주 청약률 20.3%밖에 안 됐다. 의무 보유 확약 비율 44.91%까지 증가하기는 했는데 상승률이 그리 높지는 않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에 대한 특혜가 너무 심하게 나타났다. 외국인 미확약 배정분이 과연 장기 성향을 가진 기관들에게 배정된 것이 맞는지 확인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상장일에 외국인 수급을 진짜 자주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유통 가능 비율 39.05%로 높고 금액도 예측 불가능한 수준이다 라고 정리하시고요. 과연 그렇다면 상장일의 주가는 이론적인 주가 계산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의미도 없고요. 상장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를 그냥 나눠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부정적인 요소들은요, 앞에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 전부예요. 낮은 우리 사주 청약률, 카카오뱅크는 청약률 높았잖아요.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도 낮고요. 유통 가능 비율은 높고 금액도 아주 높고 공모가 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 또 중국의 게임 산업 규제까지 악재로 덮친 상황이죠. 온라인 게임이 정신적인 아편이라나 뭐라나. 아무튼 그렇고요. 하지만 긍정적인 요소를 살펴보자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외국인 기관 물량 중에 90%가 롱텀 펀드에 배정이 됐다면 상장일의 유통 가능 주식수를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수급의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카카오뱅크와 마찬가지로 주요 지수의 편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또 카카오뱅크가 MSCI 편입 소식에 급등했던 것처럼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하단을 지지해줄 만한 요소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에 대한 기대감, 요건 조금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고요. 우선 외국인 수급부터 카카오뱅크와 비교해서 보면요. 카카오뱅크는 외국인 미확약 물량이 1,300만 주 정도 되고요. 금액으로는 5,108억 원 규모였어요. 반면에 크래프톤은 274만 주 정도 되고요. 금액으로 무려 1조 3,650억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장일에 바로 풀리냐 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카카오뱅크는 우려와는 달리 당일에 외국인 수급이 오히려 순매수세가 크게 유입되면서 주가를 쭉 밀어 올렸잖아요.
크래프톤도 당일에 장 초반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외국인 수급부터 잘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요 지수 편입 가능성을 한번 따져보죠. 오늘 카카오뱅크가 MSCI 편입 소식에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과연 카뱅 효과를 크래프톤도 누릴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릴 텐데, 사실 지수 편입 가능성은요, 카카오뱅크보다 크래프톤이 더 높기는 합니다. 코스피 200의 조기 편입 조건은 카카오뱅크 때도 같이 봤었죠. 상장 후 15영업일의 평균 시가총액이 유가증권 시장의 시총 50위 이내일 경우 특례 편입이 가능합니다. 크래프톤의 공모가 기준 시총은 이미 약 24조에 달하고요. 그래서 시총 17위 수준이에요. 15영업일 이내에 엄청나게 급락세를 보이지 않는 이상 코스피 200 조기 편입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편입 여부 발표는 9월 초로 예상이 되고요. 리밸런싱은 실제로 9월 9일에 이루어집니다. 일정 참고하시고요. 이번엔 MSCI 조기 편입 가능성을 한번 볼까요? 네, 조기 편입 조건이 전체 시가총액 6조 원 이상, 유동 시가총액은 3조 원 이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게 항상 똑같이 이 조건은 아니고 이번 MSCI 리밸런싱에 해당하는 조건입니다. 유동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실제로 유통 가능한 물량의 시가총액을 말해요. 우리 의무 보유 확약으로 묶이는 주식들도 있잖아요. 바로 시장에서 사고 팔지 못하는, 이런 건 제외하고 계산한 시가총액을 말합니다. 네, 크래프톤은 시총 24조 원이니까 우선 시가총액 기준은 쉽게 뛰어넘었고요. 또 유동시총 3조 원 이상도, 이게 조금 아이러니하기는 한데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낮다 보니까 오히려 MSCI 편입 조건을 잘 충족시키게 됐어요.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꽤 많아서 금액으로 이미 9조 5,085억 원에 달하잖아요. 네, 편입 여부가 상장일 장 종료 후부터 8월 12일 장 시작 전 요 사이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카카오뱅크가 상장일 장 종료 후에 바로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크래프톤은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편입이 확정되면 리밸런싱은 8월 31일에 실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상장일 최악의 시나리오로 계산을 해도 편입이 가능한지 따져봤어요. 공모가는 49만 8천 원, 시초가 하한가로 출발하면 44만 8,500원, 거기서 또 30% 마이너스, 하한가로 마감을 하면 31만 4천 원. 그렇다고 해도 시가총액은 약 15조 원에 달하고요. 유동시총은 약 6조 원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편입 확률이 높은 거죠. 편입은 유력하다고 봐야겠어요. 미리 이런 수급적인 요소를 체크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저도 이렇게 또 한 수 배우네요. 우선 수급적인 측면에서 카뱅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카카오뱅크의 효과를 과연 이어갈 수 있을지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MSCI와 코스피 200의 조기 편입 가능성을 기대하고 매매하실 분들은 발표일에 매수를 하고요. 리밸런싱 당일에 매도하는 전략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에 일정은 언급드렸으니까 다시 참고해 주시고요. 내일 크래프톤의 성과가 좋다면 이후에 진행되는 IPO들의 경우에 수요 예측 결과가 조금 부진하더라도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수급적인 뒷받침이 아무 종목이나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 명심해야겠고요. 네, 크래프톤 건너뛰신 분들도 많을 거고 용감하게 청약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느 쪽이든 크래프톤으로 수익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전략을 한번 짜보세요. 우선 외국인의 수급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지막 인사 드릴게요. 좋은 밤 되세요.